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결국은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내부에서도 이미 지금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사과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하는 거니까 혹시 사과 그전 했다고 해도 또 해라. 예. 라는 의견이 좀 꽤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라고 얘기해서 일단 그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또 그 수위 높은 사과 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는 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이 초선 재선 의원들이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넘어서 지도부에서 일부 반발이 나옵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아.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 그 계엄일이죠. 네.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네.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받을 일이다. 이거 굉장히 좀 선명하게 그 장동혁 대표 노선에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뭔가를 이용하려 한다 그런 뜻으로 읽혀요. 강성 지지층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를 대표가 돼서 이제 조금 좀 가라앉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양양자 최고의 얘기죠. 오히려 그 강성 지지층 에너지를 자기 그 장동혁 의원의 정책 입지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양양자 최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30명 정도가 예.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초재선 정도 급이고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알려졌다가 좀 숫자가 불어서 한 30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당 지도부가 계엄 사과 안 하면 그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대국민 사과 등 행동에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일가족이 동원이 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소위 친한파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측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또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건 이거야말로 핵폭탄 버튼을 누르는 거다. 이럴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를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논란 제기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이미 그러니까 한 닷새 전에 네. 11월 28일에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교적 한동훈 대표와 친하거나 아니면 현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런 불필요한 당무감사로 당내 갈등이 해결되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네. 나경원 의원처럼 현 지도부하고 좀 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의원 측에서는 네. 진실에 관한 인식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털고 가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 갖고도 지금 당이 그렇잖아도 이렇게 2분, 3분, 4분 오열하고 있는데 또 찢어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껄끄러운 모양이죠. 제압을 하거나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불과 1년 전 계엄 당시만 해도 장동혁 현 대표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그 투표에 참여했던 18명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탄핵에 관한 입장 차이로 서로 분명하게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아마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 서로 간의 변침이 있었는지 비슷한 게 기억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침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뭐 본인 여러 가지 역량도 있고 뭐 연설 같은 거에서 눈길 끄는 것도 해서 1.5선 만에 저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네. 한동훈 대표라는 견제 세력이 있는 게 굉장히 껄끄럽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일단 한동훈 대표 측은 일단 그러니까 이 의혹을 털고 간다기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털고 가야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이거를 글쎄요. 지금 저도 이게 당원 게시판 이걸 조사할 때인가? 그건 저도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계엄 직후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이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긴 그런데 합니다. 맞습니다. 장 실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이 사과를 또 요구하는 그런 국면이 조성돼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과라는 것은 참 이게 한번 이 프레임에 말리게 되면은 이제 내년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직전까지도 계속 사과 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2028년 아니 다음 대선 때까지도 계속 사과 문제가 불거질 것 아니냐.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는 마당에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국정농단 국면에서 사과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과를 한번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기정사실화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사과를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완전히 전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동정적 여론이 생기기는커녕 그동안 제기됐던 것이 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큰 덤태기를 다 써버리게 된다.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말씀 주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네. 그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이 있었지만 소위 그런 이 전략가들, 네. 위기 대응 전문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크게 회자되는 케이스입니다. 예.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과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해라. 네. 예. 그래야 사과가 효과가 있다. 네. 괜히 뒤로 미루고 쭈뼛쭈뼛 하다가 하면 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사과를 세게 해야 되고 효과는 반감된다. 네. 사과는 선제적이고 음. 압도적으로 하라. 아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전략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네. 선제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이론 그동안 그 별로 의심받지 않았던 그 이론이 가장 안 맞았고 가장 틀렸다고 여겨지는 반증 사례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였던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했고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봐 잘못한 거 맞네. 농단했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과가 위기를 불렀다는 해석이 지금은 다수설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사과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평소의 이론이 꼭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 제가 무식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저녁이라도 12월 2일 오늘 저녁이라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 가령 민주당 쪽에서 내일부터라도 예.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 아니네. 우리가 그동안 내란 정당으로 해왔던 것도 이제 접어서 캐비넷에 넣어버릴게. 우리 그 말을 안 꺼낼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내란 정당 자백을 했네 드디어. 이제 범인이 자백을 했으니 이건 내란 정당 위헌병당 심판해야 돼. 이렇게 나올까요? 전자일리는 절대 없죠. 적어도 전자일리는 없다. 전자일리는 절대 없죠. 아마 뭐 후자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과를 일종의 자백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엮어서 민주당은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할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내일 새벽 1시 2시쯤 나올 거로 보이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가 제일 큰 분수령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영장이 현재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많은 법조 전문가들 예상하듯이 기각이 되면 자 일단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타고 넘어 들어와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 막 그 소위 내란의 그런 그 혐의에 올가느려는 그 시도는 일단 1차 저지가 되니 그럼 조금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당에서도 야 이번 기회 그러면 딱 1년 되는 날이니까 뭐 한 거 다 빼고 자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합니다라는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말씀하신 내란 위헌정당, 내란 정당 해산으로 막 물밀듯이 올 테니 거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는 오히려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 이제 특검이나 사법부까지도 이건 우리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아주 나쁜 시도다. 모든 걸 내란 상태에서 다 팔아먹으려는 시도다. 해서 오히려 그때는 사과를 하는 동력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의 12.3 계엄에 관한 입장 표명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와 연동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긴밀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사실 오늘 굉장히 마지막 큰 장외 집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일단 취소했어요. 네. 보류했고
일단 이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를 지켜보자. 조금 숨죽이 그걸 지켜보자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 영장이 기각될 거로 보고요. 영장 기각된 이후에는 조금 장동혁 대표도 오늘 한번 일단 장외 집에서 숨을 죽였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뭐 어차피 항공모함 같은 게 한꺼번에 돌지 못하지만 조금은 방향타를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장원중 실장이 조심스럽게 예상한 일이 어긋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 역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좋아요가 굉장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요하고 오늘 저희 둘이 여러분과 함께 공감했던 얘기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쟁하고 애들 나